여자와 남편 복이 남편 복 있는 여자 중에 고른다면 네, 뭐부터 고르시겠어요? 저는 남편 복이에요. 아. 남편, 저는 저는 상담 현장에서도 똑같은 얘기하고 강의할 때도 똑같은 얘기하는데 실제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랑 같이 정말 얘기해야 되는 사람은 남편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도 저는 애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저는 남편 때문에 결혼한 거라서 남편이 나를 나 몰라라 너무 섭섭하고요. 부부간의 행복감이 실질적으로 저한테 너무너무 중요하고 전 다음 생에 태어나도 아마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만족감이 높아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남편이 나에게 주는 영향력이나 또 부부간의 관계가 오래 사는 세상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행복감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요. 거의 100%예요. 저도 남편 복 있는 여자가 좋고, 자식은 자식 복이 있어야 남편하고도 관계가 더 좋아져서 필요에 의해서 자식도 좀 잘 됐으면 하는 거지. 남편이 나하고 모든 생활을 다 주도를 하고 자식은 나를 그렇게 나눌 수는 없거든요. 네. 남편하고 다 나누니까 전 남편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자식은 곧 가. 그럼요. 그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덥지만 금방 겨울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네. 애들 뭐 이렇게 어린 것 같지만 눈 떠 보면 그럼, 애들이 막 맞아요. 늙어가지고 우리보다 맞아. 더 늙어 보일 때도 있잖아요. 결국은 얘네들이 떠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중고등학교 애들 지날 때 보면 애들 학원 가고 진짜 엄마 아버지와 같이 있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거의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애들도 이제 저 20대 넘어가고 30대 넘어가 보면 부모랑 같이 있는 시간이 아예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걔네들이 우리를 챙겨주면 땡큐지만 그건 걔네는 옵션이에요. 그냥 남자친구 생기고 여자친구 생기면 그냥 그 세월에 그 마음 따라가고 우리는 아웃 오브 안중이라고요. 그래서 당연하지. 그냥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배우자 간의 만족감이 높은 게 최고죠. 정말 제가 봐도 최고인 것 같아요. 저도 그거밖에 그렇게 없어요.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눈물이 나. 지금 제가 더 위안과 기쁨을 얻는 쪽은 제 딸이에요. 딸. 자식이에요. 왜냐면 남편과 딸에게 별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실망도 덜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저한테 끼쳤던 수많은 여러 가지 트라우마나 뭐 이런 것도 저를 키워주는 자양분이 돼서 그렇죠. 감사하게 생각하죠. 감사하게 생각하죠. 허다못해 마당에 풀 한 포기만 심어줘도 그래 저 인간이 심었지. 정원사를 줬다고 나한테 비용을 지불했다면 얼만데 그래 와인 한 병 사주자까지 되는데 자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는 너무 저한테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복이라는 게 무슨 남한테 자랑은 뭐 우리 아이가 어디 들어갔어? 뭐 우리 아이 이번에 상 받았어? 뭐 우리 아이 이번에 뭐 건물 샀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남편하고 대화가 안 통할 경우에는 그렇죠. 친구하고 풀거나 영화 보거나 되는데 자녀가 그럼요. 저한테 약간 무시한다거나 뭐 이렇게 소원한다거나 그러면 나이 드니까 거기에 이제 예민해서 제가 굉장히 둔감한 편인데 제 딸이 문자를 보냈는데 익십하잖아요. 직장 다니는 그러니까. 아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나를 무시치네. 그 딸이 뭔가 엄마 내가 회의 중에서 못 받았는데 보냈어. 그치. 어떻게 하면 막 쫙 풀리지. 풀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 우리 맞아요. 딸의 사회적 무슨 계층적 성장 발전이 아니라 이 아이한테 제가 절대 하소연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딸이 놀라워하는 게 엄마는 지나놓고 굉장히 울분 터지고 억울한 일이 많았는데 한 번도 자기는 징징거리질 않아. 나는 징징인데 딸한테. 네. 맞아요. 한 번도 징징거리질 않아서 징징거리는 자기가 굉장히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라는 거예요. 제 스스로 다짐 또 해요. 딸에게 제가 사랑을 주더라도 집착하지 말고 이 집착이 접착의 단계까지 넘어가면 서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감사하며 지내자. 예. 근데 제가 딸하고 뭐 나 놀아줘, 나랑 여행 가줘, 뭐 사줘 안 해요. 근데 해주면 감사하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근데 그건 비슷하지 않나요? 네. 뭘 바라는 건 아닌데 해주면 땡큐, 그렇죠. 더 해주면 더 땡큐. 네. 아니, 저는 여기 어폐가 있어요.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고 잘 맞아서 남편 복이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남편 복이 자식보다는 살아보니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남편한테. 세상에 호강에 겨우 아니 남편한테 없는 부분을 갈구하는 게 많은데 그게 남편이 중요하더라 자식보다 그 느낌이지 다 해줘서 남편이 좋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우리 건 남편이랑 3일만 한 번. 근데 위기의 순간에는 남편밖에 없어요.
위기의 순간에 자식이 그 옆에 있어주질 못하고 또 자식이 사실 어떤 상황이 딱 닥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왜 경우에 따라 이게 누워있는 순간에도 왜 내 배우자에게는 그래도 치부를 보일 수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가서 진짜 왜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변을 치워야 되는 네. 이런 순간이 저는 애들한테는 못 맡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간병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이 세상에 누구를 골라야 된다 그러면 저는 그냥 배우자. 그렇죠. 네. 젊은 날에 어. 그 동물적인 사랑이 근간이 없으면 나이 먹어서 그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걸 견딜 수가 아,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부만이 가능한 음. 거였기 때문에 남편은 부인은 돌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자녀는 그걸 하기 힘들어요. 남편한테 치부라든가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는 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이 천식 쇼크로 기절했잖아요. 근접성의 원리를 남편이 저를 발견한 거죠. 같은 집에 우연히. 사는 걸로. 그래갖고 이제 남편이 119 부르고 병원에 가서 네. 10분 골든타임 여기지 않았어. 10시간 동안 이제 코마 상태였다가 진짜 다행이다. 너무 위험했네요. 네. 너무 생명의 은인으로 이제 이름 바꿔놨어요, 제가. 네. 그래서 저희 남편도 저를 보호자라고 해놨어요. 이 다음에 같이 살게 된다면 아들과 같이 살겠습니까? 딸과 같이 살까요? 여기 뭐 답이 나왔네. 딸. 딸이요? 네. 딸. 이유는? 이유는 딸은 편해요, 일단. 그리고 나는 집에 오래 머무는 시간은 그래도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지금 직장을 안 다니거든요. 전업주부예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자기 피가 섞인 사람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위는 나가고 딸은 집에 있으면서 나랑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내가 피가 섞였으니까 가장 편안할 것 같고 아들은 나가서 일하고 며느리하고 내가 시간을 보낸다면 그거는 남의 식구기 때문에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며느리가 일하는 여성이라도요? 일하는 여성인데 그 집 가서 내가 혼자 있기 싫어요. 예, 쉽지 않죠. 예, 그거는. 네. 참 어렵긴 한데. 아들, 딸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아들, 딸 다 있는데, 있기는 한데, 저는 물론 이제 나한테 잘하는 놈하고 있고 싶죠. 그게 사실 그렇죠. 정답이긴 네. 한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 애들은 다 뭐 착하고 잘하는데, 딸이 조금 더 살가워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챙기고 이런 거, 네. 신경 쓰고 이렇게 네. 안부를 묻고 이런 거는 횟수가 딸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그렇긴 한데, 둘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냥 전 실버타운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누구한테나 그런데 네. 꼭 선택을 해야 된다면 딸이 저는 더 좋아요. 저는 딸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뭐 선택권이 없다 손치도 만약을 가정한다면 그러니까 딸네 집이냐 아들네 집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 집으로 끌어들이는 거지. 차라리. 제 집 주도권 제가 갖고 싶어요. 집주인이 나다. 혹시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실버타운하고 괜찮죠. 같은 맥락인 그렇죠. 거예요. 제 집으로 끌어들여서 그것도 제가 이제 네.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면서 내가 집주인이다라는 걸 하면 불쌍하거나 얹혀 사는 거 안 될 것 같고요. 시어머니한테 호되게 구는 사람 딸들 별로 없어요. 친정엄마한테는 너무 막대하더라고요. 많아요. 너무 편안하니까. 의외로. 사위 눈치도 보고.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이게 상욕을 하는 경우들이 진짜 이게 학대에 준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의외로 정말 딸들이 엄마한테 막 상욕하고 뭐 진짜 막 경제적 학대하고 이거 먹지 말랬잖아. 뭐 이러고. 딸 맡긴 다음에 저 뺨때 진짜? 뺨때 그럼요. 이런 일들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엄마하고 딸은 거의 그 자매처럼 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요새 워낙에 친밀하니까 맞아요. 자매처럼 가면서 이 부모 또 이를테면 연령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일련의 존중감, 존경심 이런 것들이 친구라는 개념을 이렇게 끌어내려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맞아. 딸들이 엄마를 좀 함부로 하는 건 있어요. 맞아. 요즘도 반말하니까 맞아. 대부분. 그렇죠. 아까 이 교수가 차라리 실버타운 가겠다 그랬잖아요. 실버타운이 좋지. 저도 어떠세요? 제일 좋아요. 실버타운 아실 의향이 있으세요? 그럼요. 저는 아파트에서 내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 몸을 내가 굴린다 하더라도 남편하고 같이 사느니 전 지금도 실버타운 가고 싶어요. 남편이랑 같이 사느니? 아니, 아니요. 둘이 같이. 우리가 있죠, 있죠. 둘다 다 운동 능력이 있고 네. 움직일 수 있고 편안히 네. 우리가 밥을 해 먹을 수 있어도 실버타운으로 일찍이 가고 싶어요. 저는. 나쁘지 않아요. 예, 어. 예. 전 아니에요. 저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거기 다양해요. 노인들만 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이제 그 실버타운에 가면 다 노인들이 물론 많이 들어오시긴 하죠. 그다음에 옆동에 사시던
유인경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또 이런 얘기들 비보를 듣는. 아니 대신에 슬플 것 바로 옆동 B동에 응. 예를 들어서 뭐 미형 할머니께서 입소하셨습니다. 이것도 있는 거예요. 아, 진짜? 그래서 우리가 잃는 분들도 있고 또 맞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응. 제가 볼 땐 그건 사회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의외로 실버타운에 뭐 노인들만 있고 거기서만 머문다고 생각하시는 이분들 다 나들이다녀요. 그러니까 응. 네, 그 얘기예요. 저는 제가- 집안일을 안 매이고 네. 나가다닐 수 있는 것 영양사 같아요. 다 있고요. 네, 맞아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전직 기자로서 기자 시절에 뭐 일본이나 뭐 해외에 실버타운을 취재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 계신 다 분들이 노인들이니 주로 활기차고 하는 뭐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같이 뭐 이렇게 네, 게임 그렇죠. 합시다. 아, 뭐 아주 그거 그거 아니라 그거는 좀 더 나이 먹은 사람, 네. 약간 그건 널씨 양로원에 그런 양로원의 해당되는 개념이고 개념이고. 지금 실버타운은 아파트에서 내가 해먹고 이런 거 귀찮으니까 그냥 네. 그 다른 구조 다 해주는 대로 들어간다는 그것도 개념의 실버타운이죠. 돈이 있어야 가능한 네, 맞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뒷방 노인 시절의 노인들만 맞아요. 그런 생각하시는 거고 본인은 아주 럭셔리하고 요즘 보니까 뭐 신세계 네. 백화점, 롯데 이렇게 그런 곳에서도 실버타운을 초과로 상위 뭐 몇 퍼센트 노인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집에서 애들도 보고 푸른푸른 새싹들이 자라는 거 좋아요. 네, 보고 맞아요. 하고 하는 게 맞아요.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삼시세 때 걱정 하나도 네, 안 그거, 하고 예, 세탁도 예, 다 해주고 맞아요. 거의 호텔 수준이라고 네, 맞아요.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또래의 노인들 맞아요. 보면 아니, 사람 섞여 사는 게 건강에 되게 좋고 좋죠. 그건 맞아요. 그래서 예. 요새는 실버타운마다 뭐 하냐면 세대 통합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유치원 애들이 와가지고 오면 거기서 뭐 옛날 얘기도 해주고 같이 돌아다니고 프로그램도 하고 이런 거 워낙에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런 이제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또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요, 워낙 뭐 노년, 뭐 또 심리학 전문가니까 노년의 문제 중에 하나는 옛날에 뭐 전 친구가 없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자녀들과 불화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데 자녀들과 잘 지내는 어르신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사시면 돼요. 이렇게 살고.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대부분 자녀들과 잘 지내는 분들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녀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영역이 있어요. 자기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약간의 재력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살아가면서 애들한테 일부 도움 주고 일부 도움 받고 이걸 우리가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상호작용이 치우치지 않는 비율로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브앤테이크를 네, 해야 된다. 그리고 네. 이제 그런 그 부모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상욕 안 하고요. 워낙에 관계가 좀 좋았고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부모가 보여줬던 것에 대해서 땡큐 할 줄 알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가 나누었던 그 상호작용의 방식이 나이 들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이 그렇죠. 돼요. 예, 하루이기 그대로. 때문에 맞아요. 예, 예. 패턴을 하루 맞춰요. 아침에 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요. 관계의 영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관계의 영재가 없기 때문에 저희 상담업계가 계속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가 성숙이야. 저희 뭐 명절 때 되잖아요. 1년 벌 거 그 명절 때 다 벌어요. 근데 모든 관계가 부모 자식뿐만 아니라 친구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그렇죠.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건 맞아요. 지속되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맞아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친구들이 나이 드니까 친구가 좋습니다. 친구 좋죠. 근데 저는 요새 진짜 약간 좀 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손절 얘기 자꾸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예, 뭐 다 많이, 끊어버려라. 예, 심지어 맞아요. 저는 그런 얘기 한 게 아닌데 제가 출연했던 유튜브 중에 뭐 끊어라 뭐 이런 걸 제목으로 이렇게 맞아. 이제 손절해야 될 끌어가려고. 사람. 예. 근데 저는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손절을 이제 중년 넘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남은 게 한 줌이야. 뭘 뭐 끊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게 다 아프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뭘 손절을 하겠어요. 근데 손절 얘기했던 뭐 비트겐슈타인이 아니라 누구야 쇼펜하우어나 이런 분들 얘기가 그때는 맞아요. 그때는 뭐 손절이 피부색이니까. 그러면 금방 돌아가시기 맞아요. 때문에 그냥 그래 정리하고 가시라는 건 일환인데 지금은 누가 환갑잔치예요. 실수도 안 환갑잔치는 해요. 맞아요. 요즘 팔순도 안 해요. 심지어 음. 그런 시점은 뭐냐면 지금은 연결의 시대거든요. 내 관계의 망으로 또 이런 사회복지망으로 또 의료망으로 탄탄하면 탄탄할수록 이 사람은 행복감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맞아. 그래서 지금은 저는 50 넘으면 그때부터 인간관계를 재구성하라 그래요. 재구성이라는 건 손절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내가 잃었던 친구들 회복할 것인가 또 새로이 만난 친구들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만나면 좋을까 건강한 친구는 누구인가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인간관계를 확장해야죠. 저도 오늘
우리 형님 처음 뵀잖아요. 미용이 형 처음 뵀는데 앞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자주 뵙게 된다면 아 이분도 정말 좋은 캐릭터시고 이분하고 앞으로 어떻게 좋은 얘기를 또 듣고 지내갈까 이런 생각 하거든요. 네. 마음을 자꾸 만드는 게 무지무지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이 인간관계가 돈을 환산될 수 없는 거지만 배울 게 다 있잖아 사람들. 그렇죠. 이상한 사람한테도 배우고 아유, 좋은 사람한테도 그럼요. 배우고 뭐 하나로 다 배우잖아요. 아니 근데 이상한 사람한테 배우고 할 땐 저를 보고 좋은 사람한테 배울 땐 저기 보고 이건 뭐예요? 제 마음을 못 속여요. 프로이트가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 결국은 그 친구라는 게 끝까지 선택한다고 의존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말 한마디로 위안을 줄 수 있거나 그러면 노련이 덜 쓸쓸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맞아요. 친구라고 하는 게 누군가는 부에 처하고 누군가는 빈에 처하고 누군가는 뭐 이런 특징이 있고 저런 특징이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끊지 말라고는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좋은 사람 옆에는 진짜 좋은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이게 인격이라고 하는 게 약간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니 맞아요. 그죠? 냄새 좋아. 예. 향기가 향기가 나이 들수록 향기 있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부부관계, 또 자녀관계, 친구관계까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너무 그럼 오늘 두 분 이제 친구 되시는 걸로. 아유, 형님, 저는 너무 우리 감사해요.